안녕하십니까. 올해 디지털 그래픽 기초를 맡게 된 최연식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좌를 당분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 내용들을 좀 더 채워나갈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올해 첫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다소 아쉽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전체적인 이번 학기 수업들의 주별 수업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과제 그리고 그에 관련 주의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그래픽 기초의 수업 개요는 2D 아트웍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픽셀 기반과 벡터 기반의 툴인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를 분석 작업해 본다. 그리고 이제 교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들은 지금 CC 버전이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수업하는 건 CS6 버전에 맞춰서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각 주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1학기 수업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하고 다음 주 2주 차이는 포토샵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한 개념과 관련 그래픽 용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영상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한 용어들을 같이 살펴보겠고요. 간단하게는 이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컴퓨터 OS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 툴, 프로그램들이죠. 그들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가 되면은 이제 포토샵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포토샵의 기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사진 보정 기능이 하나 있고요. 합성과 보정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같이 애니메이션 학과 관련 학생들이 선호하는 페인팅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용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용자로서 알아야 될 개념들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한 기능들의 인터페이스 내용들을 정리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크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레이어, 또 컬러에 관한 컬러 스페이스죠.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에는 컬러 공간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색 보정에 관련된 컬러 보정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시간이 되면 레이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브러쉬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에도 여러 가지 최신 기능들이 많이 접목되어져 있어서요. 다양한 브러쉬 페인팅이 가능한데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브러쉬였다가 이후에 그
페인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기에 포토샵이 그 당시에는 페인팅 기능보다는 색 보정이라든가 합성 중심의 툴이었기 때문에 이 페인터가 선전하는 것을 보고 이런 드로잉 앤 페인팅 기능들이 강화된 포토샵의 모습이 이후에 이게 개선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화된 그런 브러쉬 기능들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서 4주차가 되면 여러 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페인팅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는 가능하면 타블렛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우스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실습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 포토샵 다섯 번째 7주차죠. 7주차 다섯 번째 수업에서는 선택과 관련된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능적으로는 마스크, 패스, 알파 채널 이런 관련 내용들을 주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도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토샵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되면 모션 그래픽이든 3D든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가 되면 중간고사 필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후반부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도 하게 될 거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부분에 기존에 배운 포토샵 중심의 그리고 그래픽 기초와 관련된 용어들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필기 테스트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테스트는 위에 이제 과제에 관한 부분하고 평가 방법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 과제가 지금 지금 50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고사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의 필기 테스트는 20점 만점의 필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말에는 총점 50점인데 이 중에서 포토샵 과제가 6개가 나갑니다. 이게 30점이고요. 그 일러스트레이터 과제가 2개가 나가게 되는데 이 2개가 총 20점. 그래서 총점이 기말 과제가 50점이 됩니다. 이 제출하는 시기는 기말에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더불어서 지금 평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석 점수까지 같이 말씀드리자면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필기고사가 20점, 출석이 30점, 그리고 기말 과제가 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들을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필기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제 마중 못했던 포토샵 필터 기능을 9주차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필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하게 활용도가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샘플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좀 흥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주차까지 해서 포토샵을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주차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고 툴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픽 기초 툴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많이 있고 또 실제 공통적으로 같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그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한 그 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된 구성들을 이해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차 일러스트레이터 특성과 이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바로 포토샵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로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그 커브 편집을 하기 위한 실습을 좀 하고요. 그래서 심플 라인 워크라고 하는 실습을 간단히 하고 또 하나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툴로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출력을 위한 인쇄를 위한 편집 툴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편집 툴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메이커라든가 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적은 분량의 그런 작업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도 굉장히 훌륭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페이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아트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보드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주차에는 포토샵에서 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들은 도상화된 그리고 구조화되고 좀 약화된 간략하게 재디자인된 형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특성상. 그런데 그 실제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들,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트레이싱과 라이브 페인팅에 관한 기능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3주차에는 이제 인터우븐 패스라고 하는 일종의 상용화된 그 튜토리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들이 샘플을 가지고 기능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이걸 살펴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의 강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도 가능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만의 그 출력 인쇄 쪽에 강세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현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타이프하고 로고 작업에 대한 기능들을 같이 살펴보면 좀 더 활용도 있게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수업 내용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종강주에는 이런 과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는 포토샵 과제와 일러스트레이터 과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포토샵도 과제 내용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자화상, 흉상 프로포션으로 해서요. 4장을 하게 되는데 각 다른 이미지로 4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미지보다는 조금씩 다른 이미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그 샷 방향으로 표정으로 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 4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연필 효과로서의 포토샵으로 드로잉 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수채화 효과로 페인팅 된 것, 그리고 유화 효과,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째는 자유자재로 재료를 선정하셔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해보시고 자기가 했던 것 중에서 잘 됐던 것, 잘 표현이 되는 것 또는 이것 외에 다른 콘테라든가 다른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표현했던 것 중에 잘 되는 표현이 잘 되는 걸로 또 하나 드로잉이나 페인팅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규격은 A4 사이즈 규격인데요. 해상도는 200 dpi 해상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A4 200 dpi로 총 4장, 4가지 효과로
드로잉과 페인팅이 되어진 장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그 외에 두 가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합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물이나 배경, 사물들을 촬영해서 합성하는 과제고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고 하나는 자유주제.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두 장, 각 한 장씩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이즈 규격이 그 FHD에서 FHD 규격이죠. 그래서 자화상은 큰 이미지든 작은 이미지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A4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 합성은 실제 자기가 촬영한 사이즈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보다는 적당하게 FHD, FHD면 1920, 1080이죠. 예, 그 사이즈 72 dpi가 당연히 이 규격을 가지고 여러 장의 주제들을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합성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 과제가 총 4개, 2개, 해서 총 6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규격은 다르지만 형식상 RGB 모드로 JP로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맥시멈 퀄리티로 해서 10 이상, 그러니까 컴프레스해주는 퀄리티 컴프레션이죠. 이게 10 또는 맥시멈 이상, 그러니까 10에서 또는 12 정도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과정은 PSD를 하셔야겠죠. PSD를 하실 때 최종 제출용을 JPG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 과제는요, 포토샵과 달리 2장입니다. 2장인데요. 포토샵이 RGB 모드면 일러스트레이터는 CMYK 모드로 하신 거고요. 최종 제출 규격은 PDF 파일로 제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은 포토샵에서 했던 과제 자화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가지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고르셔서 이제 포토샵은 흉상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은 전신 작업입니다. 2가지 얼굴샷 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전신으로 캐릭터화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작업이 있습니다. 2개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 과제가 포토샵 6개, 일러스트레이터 2개, 그래서 30점, 20점, 총 50점 과제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 진행하시면서 그때그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과제에 관한 말씀까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에 관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연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강의계획서에 있는 메일 주소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sfooft 그리고 하시고 smu.ac.kr 이 이메일 주소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는 9978-4824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하게 결석을 하시게 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가능하면 수업 전에 문자로 통보를 주시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일에 병원을 갔다 오신다든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가능한 사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뭐 같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같은 장소라든가 뭐 간이 증명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이걸 가름해서 출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가 꽤 있으니까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면 수업 시간 이후로 이게 수정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대략 수업과 관련된 이번 학기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다음 주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그래픽에 관련된 기념 용어들 중에서 OS에 관련 컴퓨터의 OS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